18번부터 이제 33번까지는 우리 이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보험에 대한 이론, 법규, 그다음 모집 규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점이니까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각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보험 안내자료에 대한 내용이 틀린 거. 자, 우리가 보험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는 겁니까?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주는 거죠. 그죠? 체결이 돼야 약관과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유 단계가 아니라 체결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체결 단계, 체결 권유 단계,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체결을 권유해서 우리가 이제 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런 내용들에서 명확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모르실 경우에는, 보험 약관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체결 단계에서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동일한,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문제 출제 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잘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잘 암기가 안 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정답을 외우셔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해서 체결한 경우를 해지하고자 할 때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아닌 거. 자, 우리가 이미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 가입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지하는 거예요. 그죠? 계약자가 해지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은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 이미 체결을 했을 때 청약서를 자필 서명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확인을 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잖아요. 그죠? 가입이 돼서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우리가 해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필 서명 여부는 우리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약자 여부 본인인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우리가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해야 여러분들이 전화로 해지할 수 있는 거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우리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피보험자가 있는데 타인을 위한 계약을 가입해놓고 피보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우리 피보험자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 아까 우리가 이제 체결 권유 단계에서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우리가 일반적인 보험은 다 가입 설계서를 제공해야 돼요. 권유할 때 가입 설계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으로 가입이 되면 보험료가 얼마가 되고 어떤 보장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안내 자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돼서 보험을 가입하시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가입 설계서라는 것을 가져가서 이제 모집인들이 가져가서 가입 설계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내용들을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들 단체보험 가입하시면서는 가입 설계서 보신 적 없으시죠? 이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원인 상태에서 다 동의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 설계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단체 보험이 되겠습니다. 21번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가 자필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우리가 모집인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왜 1,000만 원이냐 500만 원은 안 되고 벌금은 안 되냐 우리가 자필 서명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을 위반한 부분보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절차나 행정적인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서명 안 받았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일부러 자필 서명을 안 받고 다른 서류 이제 해가지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게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더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모집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집할 수 없는 사람이 모집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험업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명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집 자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과태료가 적용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집 위반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벌금이나 징역형은 아니겠구나라고
이 상식적으로 드신다 그러면 문제를 풀으실 때 과태료,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호 협정에 의해서 협회에서 우리가 이제 상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보험회사에게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험회사에 그런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 성격을 갖는 걸 우리가 제재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거죠. 모집인이 위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 자,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은 대리고, 우리가 본인이 아닌 중개만 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중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곧바로 우리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니까 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집 종사자 중에 누가 해당합니까? 대리점이 해당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3번입니다. 설계사의 등록과 말소 가운데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 위촉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같은 종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험회사가 있고 여러분들 설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와 보험회사 간의 영업을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위촉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위촉이라고 하는 계약을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협회 보험회사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협회에서 여러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 설계사와 위촉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말소가 아니라 해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우리가 한국은행 안 되죠. 겸용 여신업자, 카드업자는 되지만 겸용 여신업자는 제외입니다. 안 됩니다. 보험회사 당연히 안 되겠죠. 보험회사에서 보험대리점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농협은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 판매 프로세스 단계를 우리가 나열한 거다.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우리가 할 때 이거 보세요.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거 우리 프로스펙트라고 하고요. 접근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접근을 했으니까 정보를 뭐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정보를 모은 다음에 가입 권유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소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청약서를 전달하고 다시 우리가 추천을 받는 거죠. 후보자를, 또 다른 후보자를 추천받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세스인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조금 여러분들 처음에 입에 안 묻겠지만 가접정, 가계소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이게 무슨 의미냐?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앞다리를 땄는데요. 그냥 두 개로 나눠서 가접정, 가계소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고르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을 2번을 딱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의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실전에 이제 앞으로 영업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한 말씀이 기억에 날 것 같습니다.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배상책임 보험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요즘 가스부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스부탄 것을 만들면 우리가 생산자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걸 가입하는데요. 이 생산자가 가입을 해가지고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누구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갔다 사고 났는데 그러면 건물에 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서 그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보호를 받기 위한 거죠. 그죠? 가해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자, 요거는 말꼬리를 잡는 건데 이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답을 쫙 이렇게 고르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약간의 혼돈을 여기다 두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보호하는 것은 없다.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보호하기보다는 보험계약자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없는 개념이 가액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없죠. 보험회사의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인데요. 보험 가액과 여러분들이 이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상 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보상 한도를 정해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초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건물에 여러분들이 2,000만 원짜리 보험을 든 거예요. 근데 손해보험은 손해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00만 원을 가입했다 그래서 손해가 만약에 2,000만 원을 다 보상받는 게 아니라 요 가액이 1,000만 원이니까 물건 자체는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보험 가액 한도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요 내용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득 금지 원칙 관계 있는 개념 맞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보험 가액을 한도로 그죠? 요 가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받는 거예요. 초과 보험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죠,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적은 게 아니라 가입 금액이 큰 것을 말한다. 가입 금액이 만약에 보험 가입 금액이 그 보험 가액보다 작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부만 들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인 사기는 원래 형법에서 처벌을 받는데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이런 행위들이 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서 사기 발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16년에 우리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기 관련된 건 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요런 힌트가 있었고요. 정답은 3번인데 교통사고 우리가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외출 외박, 그래서 나이롱 환자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고 하는 우리 자배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교로교통법 가운데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시면 알겠죠? 뭐가 틀렸습니까? 네, 뒷좌석 안전띠는 일반 도로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요즘 뒷좌석 안전띠도 일반 도로에서 다 의무화되고 있죠. 그죠?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전 좌석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상식적으로 문제에 맞춰보시면 되겠고요. 30번 문제입니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에만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가액이에요. 그죠?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가입니다. 현가. 그죠? 내가 만약에 자동차가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200만 원이 뭐라는 거예요? 200만 원 자동차가 요게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옳은 거 고르는 문제니까 산정할 수 없으면 안 되고, 피보험 이익은 탈세 도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피보험 이익을 우리는 적법한 돈이어야 되고요. 장래 이익을 활정할 수 없어야 한다.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다. 장래 이익을 확정할 수 있으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없으니까, 확정할 수가 없으니까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겠죠. 동일한 보험의 목적을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각기 다른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TV를 그냥 설명해 볼게요. TV가 만약에 피보험 이익으로 요 TV가 도난됐을 때 TV를 손해받는, 도난보험 같은 경우는 TV에 대한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을 받는 보험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TV 같은 거를 보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배상 책임 같은 거,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게 가입될 수 있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동일한 TV이긴 하지만, 동일한 목적의 TV이긴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다 각기 다른, 여기서는 우리가 도난보험의 보험 목적물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우리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이익이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1번입니다. 우리 보험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옳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업보험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업보험료와 부가보험료, 그죠? 우리가 계약과 관련돼서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요 보험료만을 따로 떼내면, 영업보험료라는 것을 따로 떼내면, 영업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정도만 기억하시고 부가보험은 신유수,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런 게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아니라 영업보험료는 우리가 말하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와 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계약비, 유지비, 그 다음에 수금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위험보험료란 보험사고 발생 시 위험, 보험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그죠? 사고 발생해 주는 게 위험보험료, 만기 시에 주는 게 저축보험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유지비는 보험설계사 등의 급여로 사용된다. 유지비가 아니라 우리가 수금비라고 하는 게 설계사의 급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계약비가 우리 설계사의 급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금비가 아니라 신계약비가 설계사의 급여로 사용하고 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른 문제입니다. 옳은 거. 자, 보험증권은 계약 효력에 대한 법률상 요건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다. 아니죠. 증거증권은 맞지만 우리가 법률상 요건이 아니라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명서가 되겠고요.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최대 선의를 필요로 한다. 맞죠. 최대 선의. 서로 간에 규율, 선의에 그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사행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속이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잖아요.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질병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최대한의 선의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보험은 상법에서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은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행계획성을 가지지 않는다. 우연한 이득 목적이겠죠. 근데 우연하다라기보다는 장래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사고 발생에 의해서 우리가 낸 보험료가 적은 보험료를 가지고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런 사행 계획성을 가지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 내용이 가지지 않는다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사행 계획성을 갖죠.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인가 그죠? 허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그 보험업을 영위한다. 처음에 영위하고 폐지하고 그러는 경우는 인가를 맡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서류의 변경은 신고사항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고사항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명칭이라든지 체제주주라든지 정관을 변경하는 이런 내용들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 교재에 보시면 보고사항은 이만큼 잔뜩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 인가나 허가사항은 인가나 신고사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초서류 변경은 뭐라고요? 신고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신고사항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2편을 마치는데요. 마찬가지로 2편의 문제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숙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독해 보시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저하고 같이 설명했던 요 실전 문제풀이 요 부분만큼이라도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면서 앞뒤로 설명됐던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2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